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머싸 알럼나이로 활동 중이시고 작년에 저희 외대 교육캠 머싸의 운영진이셨고 그리고 재작년에 아기사자를 하신 저희 신상현 선배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누구인지 앞에서 소개를 좀 해주셔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획 세션을 하게 된 신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작년까지 머싸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제 트랙은 프론트엔드 트랙이었습니다. 아기사자랑 백엔드, 아기사자랑 이제 운영진 하면서, 왜, 전체 화면? 어, 네, 아기사자 때도 프론트엔드 했고, 이제 운영진으로도 프론트엔드 하긴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좀, 기획이랑 디자인이랑 프론트엔드 이렇게 세 개를 약간 병행하면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머싸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코드에 공지 올라가는 거 보이실 텐데, 그거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문의 주시는 거 뭐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애니멀 리그도 했었죠. 애니멀 리그 시상식도 이제 제가 같이 했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커톤까지는 이제 아마 저를 좀 자주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작년에 제가 기획이랑 뭐 리드 같은 거 하면서 좀 했던 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중앙 해커톤 했을 때 이제 저희 팀이 2차 예선에 진출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핑메트 챌린지라고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이제 우승해가지고 장려상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뭐,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히 막 해야 되거나 뭐 하실 건 없어요. 디자인 세션은 앞에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딱히 그렇게처럼 할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정보 전달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기획자의 시선에서 좀 여러분들이 처음 서비스 기획, 지금 아이디어 톤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미니 프로젝트도 하실 거고 지금 중앙 해커톤도 하실 텐데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 기획은 뭐 사전 뭐 사전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서비스를 보통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그냥 전 과정이 서비스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서비스 기획이 항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발 다 했다고 해가지고 100% 다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하면서 실제로 사용자를 받아보고 사용자 받으면서 이제 또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그런 과정까지 다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단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정의하고 사용자 찾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 및 계산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똑같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작년에 제가 아기사자들 가르치면서도 똑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었고, 이제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경영학적 시야를 갖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혹시나 공대 손들어 볼까요? 공대가 지금 절반 이상 넘죠. 공대가 절반 이상 넘는데 제가 공대 PM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공대 저랑 이제 같이 아기사자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공대 PM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뭐 이공계 쪽 아니면은 뭐 자연계 쪽 이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랑 보통 얘기를 해보면은 돈을 벌 생각을 안 합니다.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찌됐든 문제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서버비를 쓰려면 결국에 돈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공적인 이유로 저 이런 서비스 개발해서 정부에 팔게요 해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영학적 시야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보통 문제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뭐 공모전 등을 주면은 이제 주제에서 주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뭐 문제 불편함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서 경영학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돈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봤을 때 과연 매력이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 주제에 다 맞고 적합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우리 서비스를 굳이 우리 서비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사람들의 수요겠죠. 수요가 없으면은 서비스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 눈에서는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VC들인데 VC 분들은 서비스가 얼마나 좋고 그런 거 잘 안 봐요, 사실. 이 서비스가 과연 돈이 될까가 봅니다. 우리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우리에게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에 투자를 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경영학적 시야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배울 수도 있겠지만 뭐 탐산소무 이런 것도 배울 거고 뭐 관련해서 시장 뭐 사분할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가르쳐 드리지는 딱히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요즘에 AI 잘 쓰시잖아요. 요즘에 AI 잘 쓰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와 원하는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과연 이 서비스가 시장에서 검증이 될까를 사실 서비스 기획을 해줘라고만 해도 요즘에 다 조사를 해주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설득력이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심사위원 분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그 수치가 바탕이 되면은 문제점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그 문제점을 조금 더 고도화하다 보면 결국에 메인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 BM 모델 설정이 확실해야 된다. 이 BM 모델 설정 확실히 하려면 어찌됐든 시장 구조에 대한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어,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사실상 똑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서는 사실상 기본 안제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고 그러면은 결국에 서비스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학생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내죠. 되게 많은 서비스를 내고 결국에 실사용자를 지금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40명 정도 쓸 수 있겠죠. 저희가 낸 서비스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나요? 뭐 개발을 아직 다 안 해보셨겠지만 보통은 공모전 하나 끝나면은 서버 탔죠. 보통 서버비 나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서버비를 뭐 내더라도 실사용자를 계속 받아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왜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지도 어찌됐든 좀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왜 이제 맞는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해되나요, 다들? 네, 아까 말씀드린 VC들 단순 매출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VC는 어쨌든 시장성을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만든다. 뭐 다른 분 혹시 뭐 만들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정말
좋습니다. 에이전트도 좋고,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들, 그리고 요즘에 되게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되어 있는 프로덕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시장이라고 하면 피지컬 AI라는 거. 어, 뭐, 이거는 사실 학생 단위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 요즘 기업에서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고 제조업 국가에서 이 피지컬 즉 한마디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AI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그래서 모든 지금 기업들이 이거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내면 당연히 시장에선 좋아하겠죠. 공모전이든 뭐든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결국에 서비스를 내고 프로덕트를 내는 게 사실상 주제에 좀 적합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서 좀 드러나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공모전에서 상 받는 법을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약간 왜 우리가 이 공모전을 개최하는지 그 심사위원들의 의도를 조금 파악해보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BM은 굉장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뭐 경쟁사랑 비슷하게 보통 만들죠. 뭐 경쟁사 조사해줘 해가지고 이제 경쟁사가 뭐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내서 뭐 구독제를 내세웠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싸게 내볼까라고 이제 보통 비행 설정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제 처음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내야 되는 돈들이 있겠죠. 서비스 기획 이렇게 쫙 해보면은 뭐 서버비도 나갈 거고, 뭐 여러분들 인건비도 나갈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사실 인건비는 안 나와 있지만 뭐또 다른 저희 인건비 하나 더 있잖아요. AI 쓰는 비용들. 그런 거 싹 계산해보고 1년치 얼마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이상을 벌어야 손익분기를 넘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까지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자료,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소개하기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뭐 앞에 앉아 있는 뭐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이제 이 개발자, 완전 찐 개발자라서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다 이해하고 뭐 기술적으로도 와 이게 엄청 좋구나라고 파악을 하면 좋겠죠. 사실상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 거니까 우리 프로덕트 괜찮죠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상 IR 피칭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처음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서비스 기획이 사실 지금 미니 프로젝트 얼마나 했나요, 지금? 기능 명세 썼나요? 어디까지 했어? 디자인까지 했어? 디자인하고 있어? 기능 명세 쓰고 디자인한 게 사실 여러분들 서비스 기획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서비스 기획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 기획, 그리고 뭐 기능 명세 아니면 뭐 화면 설계서 작성이라든지, 뭐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걸 가르치진 않아요. 기능 명세 쓰면은 사실상 뭐 서비스 기획 거의 다 있죠, 저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기업을 다니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쓸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몰랐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피그마로 화면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써야 됩니다. 이 버튼은 왜 필요하고, 이 버튼은 어디로 연결되면, 이 버튼이 필요한 이유는 뭐고, 이 버튼의 기능은 뭐다, 이런 걸 전부 다 써야 돼요. 그게 화면 설계서고, 기능 명세서 따로 있고, 서비스 기획서 따로 있고, UX 플로우 쓰는 거 따로 있고, 뭐 QA 시나리오도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이라고 사실 통칭해서 저희가 부르는 건데, 학생에서 사실 하기 힘들죠. 뭐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서비스 기획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이지만 이거를 성과를 보여주고 이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고 제출을 하면은 사실상 끝이죠. 웬만하면 거의 끝이에요. 웬만하면 뭐 거기에서 베타에다가 저희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뭐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써보세요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이게 지표가 사실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준을 하실 때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나 이렇게 많은 지표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는 그냥 여러분들 서비스 자랑이 됩니다. 저 이런 서비스 만들었고 어때요? 이쁘죠? 이것밖에 안 돼요, 사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개발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출을 하겠죠. 근데 이미 서버는 닫혀 있으니까 실사용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화면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그나마 피그마 캡처해서 보여주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도 이 수치가 없으면은 결국에 그냥 여러분들은 화면 자랑이에요. 디자인 이쁘게 했죠. 백엔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엔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가 이런 서비스에서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사실상 결과가 나왔죠. 수치나 지표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많지만 이거는 뭐 이거 어차피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릴 거라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좀 특정할 수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세워두시고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니면 뭐 친구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약간 좀 뭔가 수치적인 지표나 뭐 이런 거는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기능의 필요성을 판단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마 미니 프로젝트 이제 서비스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뭔가 큰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만들고 싶은 모든 기능을 아마 다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AI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기능이 아니죠, 그건. 이 기능의 필요성을 판단하자라는 건 사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기능이 과연 이 서비스에 필요한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저희한테 필수적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 모든 서비스의 약간 근간이 되는 거. 오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사실 회원가입과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유저 관리가 안 될 거고 결국에 이제 뭐 누가 들어왔는지 지표 측정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사람 수 들어왔다 이 정도 되겠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중앙 해커톤에서 1등한 데가 이제 주차장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 주차장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빈 공간이 주택 사는데 빈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이제 주차장 시골에서 이제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 1등을 했죠. 만들지 사실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의 메인 기능은 어쨌든 주차장 대여였어요. 주차장을 이제 빌려주고 뭐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건 어쨌든 주차장 대여 기능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였나 이제 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서비스 소개에서 크게 많은 기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처음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은 아마 모든 걸 다 소개할 거예요. 저희는 회원가입 기능도 만들었고, 로그인 기능도 만들었고, 로그아웃 기능도 만들었고, 뭐 탈퇴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뭐 마이 페이지도 만들었고. 이거 다 좋은데요. 사실 메인 기능 한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기능이 동작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과연 우리 서비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사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이 모든 게 설정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해 볼 것을 추천한다라는 뭐 내용입니다. 뭐 글이 많긴 한데 이거 글은 크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보면서 대본처럼 그냥 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안 보고 읽고 있긴 한데 여튼 뭐 비스무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UX를 좀 생각하자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분들도 좀 이거는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뭐 DB도 설계할 거고 DB도 설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API를 하나씩 만들 거고 그 API가 뭐 이곳 한 군데서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세네 군데에서 필요하죠. 이 UX를 생각하자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프론트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계층 구조 필요합니다. 이거 계층 구조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어, 이거는 제가 주로 이제 좀 참고를 하는 뭐 디자인 나스라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보통은 이 디자인의 계층 구조가 잡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화면이 굉장히 난잡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사람이고 되게 상대적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의 어플들은 모든 많은 UI, UX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서 되게 깔끔해 보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그마로 디자인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계층 구조 설정에 대한 좀 이거 개념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좀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쁘게 보일 수 있다. 사실 프론트 쪽에서 개발을 하든 어찌됐든 안 이쁘면은 조금 그래요. 이뻐야 돼요.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없고 이쁘면은 기능이 안 들어가도 뭐 예산 뚫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백엔드 개발자분들 좀 봐달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 플로우를 좀 생각하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되시면은 어, 원래는 이걸 거의 프론트가 했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프론트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기획이라서 제가 다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버에서 DB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API를 만들게 되면은 필요한 API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페이지에 넣어줘야 되고, 이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줘야 되며,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필요하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려면, 이 플로우 자체가 좀 이상적이게 좀 구조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API를 결국에 나눠서 만들다 보니까 API가 중복이 되고, 그러면 또 필요 없는 데이터가 생기게 되고, 그럼 또 리소스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플로우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론트 분들은 이제 라우팅 하는데 굉장히 필요할 거고 페이지를 이제 연결시키고 이제 뭐 분리시키고 하는 그 계층 구조적으로 라우팅 하는데 굉장히 필요할 거고 백엔드 분들은 어쨌든 서버의 그 가동이나 속도나 어쨌든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도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이거 잘 해놓으면은 진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요.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기획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안 잡혀 있어서 매번 예외 처리할 때마다 그 페이지를 찾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을 하시고 이제 같이 프론트랑 백엔드랑 고민하면서 기획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 머리만 해도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어지럽죠.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이 친구들이 해줄 겁니다. 이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만 잘 짜고 여러분들이 기획만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 AI와 함께 기획을 되게 열심히 한다라면 사실상 이 친구들이 못 해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얘기 들으셨을 거고 요즘에는 또 특히나 뭐 코워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내용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 얘네들 진짜 똑똑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똑똑한 이유가 사실상 보통 지금 요 제가 처음 이 AI를 쓸 때는 막 프론트엔드 개발자 1년 차 정도의 얘네가 실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얘네가 3년 차 기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시니어들이 잘려나갑니다. 시니어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니어들도 이 AI를 잘 써야 되는데 이 AI를 받아들이는데 시니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제 주변에 정말 진성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이 진성 개발자들은 본인이 개발할 때 AI 쓰는 걸 굉장히 싫어요. 내 코드인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개발자들은 기획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한창 작년에 개발자가 그냥 1일 1 프로덕트 만들기 막 이런 게 인스타에 유행을 했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뭐 하루에 하나씩 프로덕트 만들고 막 이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나왔던 얘기가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시니어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 생산성이 그 시니어 한 명한테 이제 AI를 물려줬을 때 그 생산성이 적어도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 네다섯 명과 맞물렸기 때문에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때는 잘렸었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더 싼 돈을 주고 주니어 개발자한테 이 AI를 물려주면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쓰고 있다 하면서 이제 물려주면 시니어만큼의 실력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잘 쓰는 방법, 바이브 코딩 잘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취준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자 요즘 취준을 할 때 물어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험을 쓰세요. 뭐 거기에다가 대놓고 클로드 썼습니다. 뭐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쓰죠.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 기획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코덱스를 활용해가지고 토큰 뭐 효율화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배포를 해가지고 앱스토어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개발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획과 개발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MVP 개발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개발 그럼 여기에서 혹시 본인이 개발을 좀 해보셨다. 본인이 아직 미니 프로젝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간이지만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다.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한 분? 두 분? 두 분 정도 이제 MVP 개발을 진행을 해보셨는데 이 MVP 개발을 사실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사실 눈에 다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발하는 데 정신이 팔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AI 막 써라 저는 이렇게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학습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학습을 하시니까 열심히 뭐 기획하는 데에서 AI를 쓰시거나 아니면 개발하는데 모르는 데 있으면 AI를 쓰시는 건 좋아요. 저는 약간 AI한테 학습을 하는 제가 오히려 학습을 하는 저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서 개발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옆에 이거 채팅창 떠있지만 그때는 채팅창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VS 코드 옆에. 그래서 코드 그냥 전체 다 붙여놓고 GPT에 넣어가지고 이제 코드 수정해줘서 넣고 동작시켜보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한 3시간을 끙끙 앓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었는데 학습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이 끝나고 나서 중앙 해커톤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늘 거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기업연계 해커톤 아니면 연합 해커톤을 이제 해야 여러분들이 수료가 되는데 그 단계 때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AI를 잘 활용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사실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외 처리가 어디서 부족한지, 예를 들면 에러가 떴을 때 어떤 모달을 띄워야 되는지, 어떤 에러 창을 띄워야 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좀 안 보이는데, 뭐 에러가 났는데도 왜 안 넘어가지 새로 고침만 여러분이 계속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사실 한눈에 보이는 게 MVP 개발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스코드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턴인데 왜 개발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싸웠죠? 어, 응대를 제가 하진 않았어요. 제가 같이 얘기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같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개발의 점수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음, 아이디어를 그냥 만들어 놓고 썩히는 것도 솔직히 좀 아깝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MVP로 만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발하는 거에 저는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기능 명세 사실뿐만 아니라 뭐 QA 등도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사용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해야 되고 뭐 예외 처리나 뭐 효율화 등 뭐 이런 것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MVP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이 다 끝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시면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36분?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좀 약간 딥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 차죠? 5주 차 됐나 이제? 5주 차째 듣기에는 이 서비스 기획에 너무 약간 딥한 내용을 제가 잘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해하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원래 2학기 내용이었어요. 이게 2학기에 원래 넣으려다가 1학기 때 이거 넣으면 애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었는데 어 여튼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위주로 좀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이러면 원래 못하네. 박진호 씨 질문하시죠. 질문하시죠. 예, 대표님. 이 합격자로 알고 있는데 아, 팁이 있을까요? 사피요. 여러분 사피 뭔지 아시나요? 사피를 뭔지 모르는데. 팁이 완전 처음. 사피가 뭐냐면은 부트캠프인데요. 이거 삼성에서 하는 부트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기 현수막 달려있나? 요즘에도 현수막 달려있는 요즘 거의 한성학도 많이 달려있고 공대나 이런 데도 있는데 썼어. 네, 그 여러분들 뭐 지나가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AI라는 이제 서피라는 이제 부트캠프에 제가 합격을 했었는데 어 무슨 팁? 일단은 머싸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요 일단 머싸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는 개발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는 정말 찐 개발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1시간 하죠. 여기에서 1시간 하는데 거기는 9 to 6로 가르칩니다. 자바를 일주일 만에 배워야 되고 알고리즘 기본을 2주 만에 배워요. 그리고 알고리즘 응용을 4주 만에 배우고 AI 파인 튜닝까지 2주 만에 배웁니다. 약간 빡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9 to 6로 주 5일 출근하면서 그거를 배운다고 하면 사실 그 정도 배워야 되긴 해요. 그렇지만 팁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봤고 이 개발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서피는 트랙이 좀 나눠져 있어요. 프론트 트랙은 없고 저도 이제 자바 비전공자 트랙으로 들어갔었는데 왜 내가 자바 비전공자로 들어가서 개발자가 돼야 되는지, 혹은 내가 왜 자바 비전공자로 들어와서 이러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좀 잘 알리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프론트하고 기획하고 디자인까지 하거든요. 사실 백엔드만 하면은 저는 이제 풀스택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서비스 기획을 하는데 제가 백엔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버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예외 처리하는 거나 QA 하는 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거를 학습하려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렇고 뭐 좀 더 딥한 내용은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발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서류 넣고 이제 영양검사 시험 치고 면접까지 보고 이제 2차 영양검사 보고 면접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좀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연락처 알아서 따로 넘기시고 여튼 그렇게 해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없나요, 다들? 아니면 아이디어 톤 질문이라도 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뭐 대외비 아닌 거에 한해서는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디어도 수상 꿀팁 될 거 있을까요? 아이디어 톤 수상 꿀팁이요? 네. 어, 수상 꿀팁. 아이디어 수상 꿀팁. 어, 지금 이 말씀드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서비스 기획을 할 때 한 주제를 가지고 쭉 가지고 가라 이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뭘 했었냐면은 예진이 누나 나랑 했나? 지연 누구랑 했지? 맞아, 예빈이. 저희 같은 경우는 AI를 가지고 나 주제가 기억이 안 난다. 무슨 AI 가지고 하여튼 뭐 만드는 거였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안 쪽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뭘로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약관동의 하시죠? 약관동의 그거 내용 다 읽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 AI가 약관동의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문제점을 일단 찾아야겠죠. 지금 아마 아이디어 톤을 봐도 뭐 실제 인터뷰 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실제 인터뷰 따고 뭐 수치를 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제가 말한 그 지표 문제인식과 그 지표에 대한 그 같은 얘기라고 들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약관 동의에 대한 내용을 읽는가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었어요. 한 1%인가 2%인가 읽는다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읽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로 이제 이 약관동의는 우리가 무심코 넘긴다. 하지만 이 약관동의라는 게 그때 당시 그게 있었어요. 그, 그 사건이 터졌었는데 법정에도 가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 해킹 사건이 그때 터졌죠.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이제 청문회 와가지고 거기 SK 회장이 그랬어요. 저희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약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동의를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약관 동의가 여러분들이 되게 지나치고 그냥 금방 지나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 니즈를 파악을 했을 때 실제로 수요가 있다면은 이 서비스를 이제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조사했고 괜찮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이 전체적인 플로우가 이어지는 이유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지표를 확인을 하고 그거 관련된 이제 메인 기능 여러분들이 약관 동의를 읽을 때 옆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넘기면 사이로 이렇게 빠지죠. 보다가 이제 어플 같은 거 넘기면 그것처럼 옆에서 띄워놓고 자동으로 이제 얘가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약관이 있다. 좀 약간 유심 있게 읽어야 되는 약관이 있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요즘 알림 뜨는 것처럼 띵 띄워주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어,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류를 이제 저희가 해주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안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결국에 저희가 돈을 버는 구조는 실제 뭐 그 사용자들한테 구독료를 받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우리 서비스에서 이 약관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제 솔루션 제공하는 걸로도 저희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BM 구조를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크게 막히는 게 없다 하면은 사실상 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이랑 다르게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학교에서 한 팀 뽑아가지고 예선 2차 올렸거든요. 이제는 그냥 전체에서 100팀 뽑아서 하는 거니까 100팀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BM 잘 구조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네. AI가 코딩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계속 코딩을 배워서 AI보다 코딩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저 AI가 발전하면은 제가 쓸모가 있을까라는 두려움. 일단 첫 번째로 AI가 코딩을 잘한다는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이제 부정을 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AI보다 코딩 더 잘할래 하면은 적어도 한 15년 차에서 20년 차 개발자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요즘 워낙 잘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은 저도 했어요. 저도 원래 프론트 개발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제 꿈이 제일 먼저 박살났죠. 사실 그러면서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는 이 AI를 어찌됐든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AI를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AI를 쓰는 건 결국에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결국에 없으면은 AI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사실 뭐 자동적으로 요즘 돌리긴 하지만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컨펌을 거쳐야 됩니다. 모든 건 컨펌을 거쳐야 돼요. 그걸 그리고 컨펌을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니어는 사실상 어쩔 수 없어요. 주니어는 지금 제가 인턴을 하고 있고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지 때리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모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인턴은 별일을 안 합니다. 인턴이 할 일은 그냥 벽보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턴한테는 크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나씩 해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알겠지만 이 AI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한테 사실상 더 초점이 가지. AI한테 내가 적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실 초점이 가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발자가 되려고 여기에 들어오신 거고 혹은 뭐 서비스 기획자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건데 결국에 AI 잘 쓰는 사람도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쓰겠죠.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개발을 해보시는 분들이 뭐 AI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사실상 훨씬 더 여러분들 AI보다 똑똑할 거예요. 그 이유는 세팅도 잘 해놨을 거고 내가 어떤 개발을 할 때 AI를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 써야 되는지 사실 다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는 사실 좀 차이가 좀 큽니다. 왠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해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AI를 사실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곳은 오히려 요즘은 좀 바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AI한테 내 일자리가 뺏기고 뭐 이런 거 사실 걱정하지만 뭐 그때 말했듯이 뭐 옛날에도 말했듯이 AI가 생기면은 AI를 관리하는 직종이 된다라든지 어쨌든 요즘에 그리고 다들 약간 기본으로 또 들어가는 추세예요. 이 AI 인력이 감소를 한다라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는 구조를 쳤습니다. 요즘 기업들. 그 기업들의 그거는 저희도 사실 좀 저희도 그냥 맡겨야 돼요,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에 서류가 인턴 머스타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제 스펙을 알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저도 다 떨어질 줄 몰랐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제가 취준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경험이라도
그래서 쌓아서 이제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생기면은 누군가는 그걸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수고해주신 상현 선배님께 한 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PPT는